자,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중운동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하잖아. 우리 K-팝 이런 걸 대중음악,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운동들을 대중운동이라고 하겠죠. 자, 사람들은 그러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도 일본에 맞서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됐던 거 첫 번째 이제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었다. 이때는 바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순종의 장례식 이런 걸 인산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맞추어서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세력이 모여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걸 바로 60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60만세운동이 바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그 단체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무슨 단체? 신간회. 1920년대에 들었던 이 신간회라는 거지. 신간회는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쳐져서 만든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이제 신간회가 그러면 지원한 학생운동도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바로 뭐였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거는 신간회가 지원했다고 했죠. 그쵸? 요거는 지원을 했다. 1929년 조선인 학생에게 차별이 있었던 일제에 항거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운동들을 펼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천도교. 이 천도교, 우리 뭐가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다고 했어? 동학이지. 이 천도교의 바로 방정환이 이 소년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소년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인 무슨 날?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쓰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게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20년대에 방정환이 제안하면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고 결국 어린이날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라는 것을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날 이런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성운동. 여성들도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까 신간회하고 자매단체였던 바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의 권리, 여성이 차별받던 권리를 높이고 여성도 많이 배우고 해야 된다는 여성의 의식 계몽, 이런 활동들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기관지 근우회니까 근우라고 하는 기관지, 잡지 같은 걸 발간해서 여성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평운동이 많이 나오더라고. 형평운동, 우리 보기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이 형평운동은 말 그대로 차별철폐 운동이에요. 조선사회에서 많이 차별받던 신분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정이라고 하는, 백정의 유래가 여러 가지고 어떤 층을 불렀냐는 되게 다양한데, 천민,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천민 중에서 제일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제 백정이었는데,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진주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즉 일종의 신분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조선 형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조선에서는 없어졌지, 공식적으로. 근데 신분제도를 없앱시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난 양반이고 쟤는 백정이야, 천한 놈이야, 이런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894년에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신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의식은 조선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 거꾸로 보면 볼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미국 역사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하면 흑인들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준 인물이 누구예요? 위인전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텐데 바로 누구야? 링컨이잖아. 맞아요. 노예 해방을 해줬다고 하는 미국의 노예 해방하면 링컨 아닙니까? 그쵸? 네,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네. 그러면 이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말 그대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지. 맞아요? 네. 미국은 흑인들 차별이 얼마나 심했냐면 학교도 막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따로 다니게 하고 심지어 버스에서도 백인이 앉는 자리랑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이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 힘들어가지고 백인의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붙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미국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가 사라지지 않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기 위해선 미국 사회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 사회에서도 이렇게 신분 차별에 대한 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외워놔야겠죠?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에서 뭐가 없어져서 공식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더라.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이제 다음에 또 까먹지 않겠죠. 알겠나요? 자, 요런 대중운동들이 바로 있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의열단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한인애국단 배웠죠. 맞아요. 김구 선생님이 침체돼버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의열단도 한인애국단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약산 김원봉입니다. 약산은 김원봉이 호고, 김원봉 알아두셔야 되죠. 영화에 많이 나와요. 암살에 보면 거기에 조승우 역할이 바로 김원봉이고, 그 다음에 영화 밀정에 보면 영화 밀정이라고 있어요. 송강호 나오고 공유 나오는 영화. 거기서 또 이병헌이 연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의열단의 단장 이끄는 사람이었던 김원봉입니다. 김구 선생님 못지않게 이 김원봉 역시 굉장히 독립운동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나중에 9.11 테러 당해서 오사마 빌라덴한테 현상금 걸기 전에 일본이 이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몇백억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끝까지 잡아내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에요. 그래서 이 김원봉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만주에서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다. 의열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의열단은 철저히 바로 무장 독립운동이에요. 무장투쟁입니다. 그렇죠? 실력 양성운동 이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무장투쟁을 통해서 식민지 통치기관, 뭐 경찰서나 뭐 아니면 일본의 조선총독부 이런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관들을 파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는데 앞장선 앞잡이들, 고위관리, 일본인 고위관리나 그 다음 친일파 세력들을 처단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열단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신채호 선생님께 부탁해서 바로 쓰는데요.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써주냐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딱 내용을 보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일본 니네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폭력으로서 일본을 독립을 하겠다.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했다. 이렇게 조선혁명선언이란 걸 배워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원들이 했던 활동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단원들이 했던 활동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인물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김익상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김익상. 자, 그래서 바로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졌다. 알겠나요? 이렇게 의열단원이었던 김익상. 알겠죠?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선생님 TV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나왔던 인물인데 바로 이 김상옥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상옥이라는 인물이 바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 김상옥이라는 인물도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처음엔 장사를 하시다가,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대요. 무슨 장사를 해서 꽃고무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근데 나중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의열단에 가입해서 종로경찰서에 폭탄도 던지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본인 그런 경찰들도 많이 죽이고 끝까지 저항하시고, 본인이 마지막에 잡히면 안 되겠죠. 왜? 잡혀서 본인이 고문당하면 또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들도 또 잡혀오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석주는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 때 그치 앞장섰던 일본인 회사, 이런 회사에 폭탄을 던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식산은행, 이런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서는 이런 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무장투쟁을 했던 인물들이다. 그 다음에 의열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원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이 따로따로 나오진 않고 보기 속에서 나오니까 드러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먼저 국어. 자, 우리말을 소중히 하고 우리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어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어 연구회. 말 그대로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우리말을 지금 이렇게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는 현대적인 국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한글은 지금하고 굉장히 형태가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쓰던 거라서. 근데 이 조선어 연구회가 체계적으로 한글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글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한글날과 같은 가, 갸, 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금과 같은 한글 날이 되겠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겠죠. 그 다음 당연히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니까 잡지로는 한글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또 국어 발전을 위한 단체로 카프, KAPF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졌다.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단체는 굉장히 많은 소설책을 쓴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이런 문학적인 작품, 시나 소설을 쓰는 거지. 근데 이 카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의 양칭이다. 그러니까 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프롤레타리아는 억압받는 사람, 뭐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 1920년대에 독립운동에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문학, 카프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문학도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도 발달하게 되는데, 조선의 역사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바로 뭐 이런 책들을 쓴다.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중 하나가 이런 난가 사상. 난가 사상이 뭐냐면 이제 화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랑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사상, 화랑이 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화랑이 있었잖아요. 그 화랑의 힘을 바탕으로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신수련을 위해서 애쓰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난가 사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신라의 마음뿐만 아니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걸 다 해서 난가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높게 봤던 인물이 바로 고려 시대에 있었던 묘청이라는 인물이죠. 묘청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고려 시대의 수도는 개성이었잖아요. 개경이에요, 개경. 지금의 개성이지. 근데 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북쪽으로 더 고구려의 땅을 더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 서경천도 운동. 즉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묘청이죠. 근데 이 묘청은 결국 개경파였던 김부식이나 이런 인물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묘청의 사상을 높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진취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조선사 연구초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여기서 유명한 멘트가 있죠. 조선은 아와 바로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야가 아니라 아죠. 아. 여기서 아는 나를 의미하는 거고 나와 내가 아닌 것의 투쟁이다. 그렇잖아. 조선이 아닌 일본과의 싸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알아두실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은 한국통사 1915년 들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을 쓰셨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인물이 누군지 정도만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도 이제 민족문화 수호활동으로 발달하게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 나온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화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딱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요잖아요. 아리랑을 제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다 외우기 어렵죠? 그냥 쭉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군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해요. 자, 순종의 인산일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운동 무슨 운동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거 60만세 운동. 순종이 돌아가신 때 장례식 인산일에 일어났던 60만세 운동이다. 60만세 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서 뭐에 창립에 영향을 준다? 신관회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됐죠? 그 다음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뭐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됐죠?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에 누가 중심이 되어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방정환. 그래서 어린이란 용어 어린이날이 사용됐다고 했죠. 신간의 자매단체인 무슨 단체? 근우회. 근우회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기관지 근우라고 하는 거. 근우회 하면 여성운동 신간회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백정은 조선 뭐를 조직한다? 조선 형평사라는 걸 조직해. 자 여기서 알아둘까? 바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바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좀 백정에 대한 차별운동인 바로 형평운동을 개시했다. 그 다음 김원봉은 만주에서 땡땡단을 조직해서 의열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바로 무슨 단체? 의열단. 다음 의열단은
누구는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누구였어? 김익상. 됐죠? 그 다음에 의열단원이 누구?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나석주. 그 다음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김상호.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꼬꼬무 김상호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그렇지, 조선어 연구회. 연구회는 가가나를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